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회생 상담할 때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생이 기각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입니다. 걱정되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은 거짓말 안 하고 성실히 자료 제출하면 기각 안 됩니다.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재량 면책을 못 받는다면 실제로 면책 안 되고 탕감을 못 받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일부로 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법원이 무작정 기각하거나 폐지하지 않습니다. 회생하시는 분들은 기각에 대해 막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회생 100% 인가 면책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생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여러 번 다뤘지만 중요한 만큼 다시 설명드립니다. 회생이 가장 기본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도저히 빚을 못 갚을 때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불가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빚의 한도가 있어서 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부 채권은 15억, 신용대출 등 무담보 채권은 10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빚이 더 많으면 다른 제도는 몰라도 회생은 진행 불가합니다. 회생을 하게 되면 매달 돈을 갚아야 하니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생계비 정도만 돈을 번다면 회생 진행이 불가합니다. 생계비를 적게 쓰겠다고 계획을 잘 짜면 물론 통과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확정으로부터 5년입니다. 회생 인가 후 5년으로 많이 오해하지만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회생 파산했었다면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데 과거 회생 파산 신청했다가 면책 전 기각 폐지됐던 분들은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 거니까 5년이 지났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회생 신청서 제출 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 바로 인지, 송달료, 외부 회생위원 보수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돈 없다며 미뤘다간 회생이 기각됩니다. 신청서 낼 때 돈을 미리 준비를 하세요. 신청서를 내고 나면 보정명령에 대해서도 제때 보정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정서 제출이 늦거나 미흡하면 개인회생은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통해 회생위원은 변제율 변경을 요구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성실하다며 회생을 기각시킵니다.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가 일부 지인한테만 편파 변제한 경우이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부동산 처분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세 번째가 주식, 코인 등으로 빚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되는 사정이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회생을 기각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사정들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회생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변제금을 올리기는 해도 무작정 기각하지 않습니다. 회생위원이 요구에 맞춰서 변제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도 회생은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생 개시 결정 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통계상 90%가 넘는 확률로 회생이 통과됩니다. 통과 안 되는 10%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개시 결정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첫 번째는 집회기일까지 밀린 변제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두 번째는 채권자 집회기일 반드시 출석하는 것입니다. 무단 불출석을 한 번 정도는 봐주더라도 2번 이상 불참하면 회생이 폐지됩니다.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참석하는 게 필수입니다. 또 회생 인가 결정 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3년간 매달 내기로 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이 폐지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변제금만 매달 성실히 내면 인가 후에 문제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 면책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야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다면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매우 드문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일부러 채권자 누락한 게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100% 인가 면책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계별 포인트만 잘 지킨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회생위원이나 판사님들이 채무자의 회생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일부라도 돈을 갚게 하고 빚을 탕감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 보완을 위해 변제금 상승이나 변제기간 연장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것에 동의하고 성실히 변제한다면 누구든지 회생 통과할 수 있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